자, 여러분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알코올을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위 임시방송. 첫 번째 코너는 이상우의 발뉴스 위크입니다. 이 발뉴스 위크는 저희 고발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뉴스, 웬만한 언론, 제도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우리들이 꼭 봐야 할 그런 뉴스를 고발뉴스를 통해서 확인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고발뉴스.com 그리고 SNS에서 최고의 조회수 RT를 기록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려봤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뉴스는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곽현아 씨와 관련된 뉴스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남살스러운데 곽현아 씨가 영화에서 상반신 노출을 감안했어요. 근데 그 상반신 노출된 거를 안 쓰기로 했는데 감독이 IPTV에 올리면서 살짝 그거를 껴는 거야. 계약을 위반하고. 그래서 고소를 했다. 그랬더니만 감독이 합의를 하자고 그랬다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맞대응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전이 붙었는데 여하튼 이 내용을 저희가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곽현아 씨, 안방마님이니까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썼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또 기사를 검색을 하셨습니다. 확인된 거는 제가 제 생각인데 고발 뉴스건 어디건 간에 이런 뉴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곽현아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 우리 곽현아에 대한 우정으로 쓴 건데 본의 아니게 대박 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물붓기라고 하거든요. 심의를 받을 때는 1시간짜리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예전에 출시할 때는 정사씬을 5분이나 10분 더 넣어서 이렇게 출시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디렉터스 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디렉터 컷이 아니라 이제 심의 받는 용, 그 다음에 이제 출시하는 용. 안 되죠. 그 그림을 안 쓰기로 해놓고 쓰면. 그렇죠. 김 대표가 그쪽에 상당히 조예가 이거 영등위에서 어떤 분이 심의하시냐면은 퇴직한 검사 같은 분들이 2배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배속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팩스로 날라와요. 어딜 고치라고. 여기 택배도 안 받아요. 내가 갖고 가서 이렇게 제출해서.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비슷한 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도 찍었구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9월 12일자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는 MBC 관련 기사입니다. MBC가 유족들을 때리는 기사를 썼는데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광화문 천방농성이 불법이다.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 양해한 거죠. 광장 사용료와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한 데 대한 변상금까지 농성이 끝나면 일괄 납부받기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다. 이런 기사를 유족들을 불법 농성하는 분들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를 썼네요. 사실 MBC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내일 제가 MBC 2심 판결이 있습니다. 해고구역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세게 아직 재판이야. 조심해야. 그 다음에 3일에 기록한 9월 16일자 보던데요. 김부선 씨 영화로. 연예 뉴스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건 사실 연예 뉴스가 아니라 사회부 뉴스인데 김부선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난방비 비리가 사실 있었다 하는 이런 기사였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걸 또 나중에 해줬어요. 맨 처음에 JTBC 측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김부선의 펀치, 그렇죠. 연예인 난동으로만 가십으로 다뤘는데 그러니까. 며칠 뒤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부선 씨의 행동, 물론 그 당시 약간 난폭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행어가 생겼죠. 여보, 어머니 댁에 김부선 씨 놔드려야겠어요. 잠깐만, 그거 안 보이니까 이거 가져와 보세요. 우리 저 AD가 뭐 간절하게 보라는데 멘트 할 때 조명 안으로 오라고 그러네요. 이거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겁니다. 조명 안으로 들어가면 얼굴이 커 보이니까 뒤로 살짝 물러섰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봅니다. 세 명이 다 얼굴이 커서요. 흔히들 이제 머리가 크다는 이야기를 이제 자존심이 세다는 이야기를. 자, 계속해서 황석영 씨와 관련 뉴스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월호와 박 대통령을 해외 문학단체에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진짜 이게 오랜만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석영 작가님. 구조보다 인양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를 숫자와 비용의 문제로 계산하는 조치를 보라.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의 권리나 안전한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도 없는 사회에서는 공공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공성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20대 초반에 싸웠는데 70살 넘어까지 또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 지긋지긋하다. 사실 저희도 지금 지긋지긋합니다만 우리 황소영 선생님 앞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네. 지긋지긋하면 하다 진짜. 그러니까 말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5위를 기록한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입니다. 뉴스 프로의 기고 기사였는데요. 박 대통령 유엔 방문, 미주동포 시위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 이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은 반박,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하야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횃불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조금 제한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 박통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뉴욕 유엔 방문 과정에서 전미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금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들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트위터 RT가 많은 기사입니다. 보수단체가 부산영화제에 출품 초청된 다이빙벨의 상영을 비토하는 그런 성명을 제기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다이빙벨 상영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보수단체가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걔네 그 선수들은 계속 그렇게 세월호라든가 이 참사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 다이빙벨 다큐 그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걸리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그리고 때 또 어떤 측면을 그냥 보면은 무시하면 돼요. 그 노이즈 마케팅 정식으로 정식 영어로 하면 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기사로도 알리고 트위터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다큐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우리 기자가 인터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인터뷰했을 때 그러면 이상호라는 분이 다른 분이 또 계신 거죠. 이상호 감독이 누군지 다음 이 시각에 그렇죠. 다음 네. 우리가 상위 임시 방송에서 네.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에서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한 기사는 일베의 폭식 투쟁. 해외 외신에 전해지면 국제적 웃음거리를 전락했다. 기사였어요. 진짜 폭시가 정말 제 앞에서 폭식이라니. 아니, 제가 네. 이 신촌에 있는 근데 별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니죠 브라질 싼 거 사자 맛있건 맛이 많이 먹죠. 중국집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고 사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 시내 3대 그 브라질 스테이크 무제한 스테이크 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됩니까? 뭐 신촌에 있는 곳은 15접시, 강남에 있는 곳은 17접시. 15접시면 한 접시당 한 덩어리죠. 600g. 600g 하고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격투기 선수들 프로레슬러를 2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게 한 2번 가니까 사장님이 그 다음에 갔을 때 정말 손을 붙잡고서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 지금 업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영업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만큼 다행이네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또 좀 보면서 폭식이면 좀 그럴듯한 걸 놓고 좀 맛있게 먹으면 모르겠는데 초코바에 없어 피자에 보였어. 그러니까 참 무엇보다도 유가족분들이 그 일베분 식사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천막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드시는 걸 보고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완패한 거죠. 네. 박경신 그 고대 법대 교수, 법학과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무시해라. 아예. 그게 좋다. 사실 그 언론이 크게 다루는 것 또 하지만 동시에 무시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시도 무시인데 네. 그냥 동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정. 왜냐면 이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발 우리에 대해서 주목 좀 해달라. 근데 그걸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냥 동정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고르는 게 지금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해준 공동 5위 기사인데요.
호주 한인 여중생이 세월호 주제 영시로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네. 한 년만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깊은 시인지 모르겠는데 대거 세 연을 저희가 낭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 네,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좀 상당히 감동스러운 시였더라고요. 박동영 학생이에요. 로렌 팍, 핀 블레이디스 칼리지의 9학년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좀 버벅거리시네. 예, 이게 영어라서. 자, 그 김수미 씨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네요. 영어로 쓴 작품인데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이 문과 창문을 침범할 때 우리는 선실에서 두려워하며 계속 놀았다. 소년들은 구명조끼를 던지며 침울하게 장난쳤다. 곧 가벼운 농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이리저리 물에 떠밀렸다. 물은 공기를 집어삼키고 시야를 가리고 몸은 무거워졌다. 배 안에서 기다려라.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선원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했다. 구조대가 올 거야.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쥘 수 있는 무엇이든 움켜잡았다. 밧줄, 손잡이, 창문, 벽, 친구들, 오렌지색 구명조끼. 손이 미끄러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매달렸다. 모두의 목소리는 멈췄다. 절규를 위해 우리의 구명조끼는 망각의 바다에 부유했다. 연락이 안 돼. 그들은 그들에게 말했다. 정치인들은 바닷가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고 찡그리고 포옹했다. 우리는 단절감을 느꼈다.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맛볼 수 없고 동생과 찌르고 간지럽히는 시간을 버릴 수가 없고 새해 모임에서 피아노를 칠 수도 없고 우리의 손가락들은 모두 부러져 버렸다. 이런 시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시를 제대로 옮겨준 매체조차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언론 현실이 삭막한 것인가, 전멸한 것인가, 그런 반추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심각상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임국장. JTBC가 공정방송의 대명사가 됐다. 여기서 끝난 거죠. 사실 종편이 출범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폐해나 문제점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희석이 되면서 JTBC가 공정방송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 JTBC가 저는 잘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방송 3사라든가 기존 언론들이 개판 5분 하향 평준화가 된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가 판을 치니까 그렇죠. 절도는 귀여워 보입니다. 네. 상당히 야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